네, 세상에 드러난 N번방으로 많은 분들이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사는 곳인데 이렇게 다른 세상에 있을 수 있나란 사실 때문인데요. 관련 내용을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만 변호사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신천지로 세상이 떠들썩하더니 이번에는 또 그에 못지않은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N번방의 실체, 드러나기까지가 매우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요. 온라인 메신저 프로그램이지 텔레그램에서 결국 성착취물 동영상을 유포한 일명 박사라고 알려져 있죠. 네. 조주빈이라는 그 젊은 친구가 체포됐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이 조주빈의 그 비상식적인 그 행각은 뭐냐면 결국 주선 만남, 그 만남을 주선하겠다. 그러면서 미끼를 던져서 네. 결국 성매매를 권유한 거죠. 그럼 여기서 돈을 주겠다고 하니까 거기에 응한 사람들한테 개인 정보하고 사진을 받아놓은 후에 네네. 너희들 성착취물, 그러니까 성적인 동영상, 내가 요구하는 동영상을 찍어라. 이걸 찍지 않으면 너 성매매 하려고 했다는 것을 네 가족과 친지들한테 네 사진과 더불어 다 폭로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겁을 먹고 이런 그 조주빈이 원하는 동영상들을 찍은 것이죠. 지시대로 따른 거잖아요. 그렇죠. 지시대로. 네. 그래서 이거를 모아가지고 결국은 유료로 배포를 한 것입니다. 그게 텔레그램이라는 그 메신저 프로그램으로 했는데 이 텔레그램이라는 메신저 프로그램이 추적이 좀 어려워요. 예. 그런데다가 여기에 사실은 실제적으로 가입된 사람들이 거의 10,000명이 넘고 들어온 사람들이 26만 명 굉장히 많죠. 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갔는데도 추적이 안 된 이유는 텔레그램이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추적이 어려운 데다가 가입하는 가입비를 가상화폐로 받았어요. 예. 그게 추적이 아주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가상화폐도 추적이 어렵고 이 텔레그램도 추적이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26만 명이 들어갔다고 하면서도 예. 이게 은밀하게 진행되지만 추적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추적하기 어려워서 이제야 드러났는데 이게 막상 드러나고 보니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조수빈이 신상 공개를 해야 된다는 게 순식간에 250만 명이나 됐고 예. 또 여기에 관련자들 참여한 사람들도 전부 신상 공개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이게 근절되지 않는다. 이렇게 또 참여한 사람이 150만 명이 넘을 정도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충격을 준 사건이죠. 그만큼 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했고 예. 저 역시도 이 보도 내용들을 접할 때마다 정말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좀 놀랐는데 상당히 우리가 그 안에서 벌어진 일들을 보면 정말 상상을 초월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종의 디지털 성범죄죠. 대면하지 않고 디지털 성범죄이기 때문에 대면하는 것보다는 화면으로 만나니까 더 아주 가학적인 거를 요구하기도 좀 쉬워지죠.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 심해지고 또 여기 들어가면 단계별로 더 가학적인 영상일수록 더 비싸게 돈을 받고 배포를 하기 때문에 예. 이 조주빈도 전부 참여자들이 원하는 가학적인 영상을 수위를 높여서 찍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 피해자들은 어떻게 구했냐 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조건 만남 미끼로 해서 협박을 하기도 하고 예. 심지어는 공익근무요원을 매수해서 정보를 얻기도 하고 개인 정보를 또 하나는 경찰을 사칭해서 또 정보를 얻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조주빈이가 결국 개인 정보를 얻어서 이 피해자가 74명인데 네. 이 중에서 16명이 미성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엽기적이고 가학적인 디지털 성범죄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충격이 지금 매우 큰 사건인 것이죠. 예, 그야말로 수사할 게 상당히 많아 보이는데 경찰은 일단은 어디에 좀 초점을 맞추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나요? 예, 이제 제일 큰 것이 어차피 불법 영상물 제작죄인데 예. 사실은 여기 협박죄도 있고 또 무슨 변기물을 마시라 이래서 그건 강요죄가 되고 또 몸에다가 노예라고 글을 새겨라 칼로. 예. 그거는 상해죄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음란물을 유포했으니까 음란물 유포죄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예.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불법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음란물 제작죄입니다. 그 음란물을 제작하는데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면 예.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주빈은 미성년자가 16명이 있으니까 예. 실제적으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음란물을 제작했기 때문에 5년 이상 또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할 수 있는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조주빈한테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법 규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사회적으로는 범단으로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조직폭력배를 소탕하기 위해서 만든 조항이 범단 규정이 있습니다. 범죄단체 조직. 예. 그러니까 조직폭력범도 수사할 때 너 범단으로 처벌하겠다 그러면 굉장히 자기가 가던 모든 내용을 다 술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두려워하는 규정이죠. 근데 이 범단 규정은 사실은 네네. 구속 요건이 엄격해요. 체계가 있어야 되고 강령도 있고 지네들끼리 따로 훈련을 하고 뭐 배신하면 죽인다 뭐 여러 가지 이런 걸 만들어 완전 순수 조직 폭력배들을 처벌하기 위한 규정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 조주빈 하체 이렇게 느슨한 이런 데다가 이제 적용하기는 어려운데 네. 실제적으로는 여기엔 이런 것도 적용해야 될 정도로 국민적 분노가 크죠. 근데 범단은 아니더라도 범죄 단체는 아니더라도 범죄 집단 정도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범죄 집단 아니냐.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보이스피싱 조직들, 이 보이스피싱 조직들을 범죄 집단으로 기소를 했는데 재판에서 1, 2심 다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범죄 집단으로도 사실은 처벌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 조항이 아니더라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음란물에 대한 제작죄는 결국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규정으로 조주빈이라든지 또는 그 일당들은 충분히 중하게 처벌할 수는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입장한 사람은 한 26만 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입장만 해도 처벌을 받는 거냐 이런 좀 질문이 많았다고 합니다. 지금 뭐 국회에서 입장만 해도 처벌을 하는 쪽으로 법을 개정하고 있다고 하던데 좀 자세한 내용을 짚어주신다면요. 원래 이제 음란물 사이트에 가입하고 그거를 보는 것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입장했다는 사람들을 다 추적해서 그들을 처벌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음란물 사이트라고 하더라도 이 메신저의 경우 이 경우는 약간 다릅니다. 결국 텔레그램 메신저는 특성상 시청을 하면 이 자동적으로 저장이 돼요. 다운로드가 된다는 거죠, 영상이. 다운로드가 돼서 이 본 사람은 이거를 반복해서 재생할 수가 있죠. 근데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미성년자가 그 피해자일 경우 미성년자의 성착취물을 다운로드를 받으면 소지한 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지만 해도 처벌받습니다. 그 소지만 해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벌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텔레그램 메신저, 지금 N번방에 들어가서 본 사람들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그런 불법 착취물을 본 사람은 전부 다 소지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텔레그램 이 프로그램에 의한 게 아니고 이런 메신저 프로그램이 아니고 단지 일반적인 이제 음란 사이트 여기에서 들어가서는 보더라도 이게 다운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죠. 근데 이제 법원에서는 이 미성년자는 다운이 돼서 소지죄로 처벌을 받는다고 치더라도 성년의 경우 피해자가 성년 경우에도 처벌하자. 일단 소지되면 처벌하자. 이래서 그 법에 대한 개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법이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소지되지 않고 보기만 하는 거는 처벌할 수는 없죠. 그렇다면 보기만 하는 것도 처벌하자. 이게 국민적 공감대가 되면 이제 보기만 한 것으로도 처벌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보기만 한 걸 처벌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이제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겠죠. 그리고 소지를 했다가 그거를 삭제할 수도 있죠. 근데 한번 텔레그램 여기서 메신저로 보고 자동 다운돼서 소지됐다가 이거를 나중에 삭제하더라도 일단 다운로드 되는 순간에 소지죄가 성립되니까 이번에 이제 텔레그램 이 프로그램 이 메신저로 결국 입장한 사람들은 미성년자에 대한 불법 착취물을 봤다 그러면 전부 소지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야말로 이번 사안을 보면서 정말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일어나면서 좀 개탄을 하시는 분들도 많았던 것 같고 저희가 이번 사안도 좀 성경적 관점으로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님도 좀 이번 사태를 좀 보면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욥기 31장 11절의 말씀에 의하면 네네.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제약이로 이런 성구가 있습니다. N번방 그 조주빈 일당이나 그 참관자들은 모두 재판에 회부돼서 처벌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 이제 여행이 처벌을 이제 피한다고 하더라도 죄악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젊은 시절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이제 바로 생각하고 건강하고 건설적이고 이제 더 많은 사람들한테 유익한 일이 되는 일을 이제 도모해야 되겠죠. 그래서 죄인은 스스로 이제 죄를 씻기 위해서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성경에도 다윗처럼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이 개과천선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6기의 말씀까지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뭐 동어 반복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과 또 해서는 안 될 일을 분별하는 것은 정말 끝까지 놓치지 말고 씨름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재만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